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44시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도 벌써 15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이는 없어요. 제가 남편보다 6살이 많은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이미 임신을 하기엔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5년 정도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다 남편이 그만하고 울면서 호소해 아이는 포기했어요. 대신 남편과 친구처럼 연인처럼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요. 저랑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요상하게 잘 맞았어요. 원래는 친한 동생이 동생이었는데 저랑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심지어 당사자인 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나는 자기 딱 보는 순간 알았는데 드디어 내 와이프 될 여자를 만났구나. 이렇게 말하며 자기는 저랑 부부가 될 줄 알았다고 했는데, 솔직히 진짜인지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굳이 그 말에 딴지를 거는 것도 이상하니까 그냥 남편은 처음부터 내가 좋았구나 생각하며 사는 게 저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기는 좀 자기 자랑 같아서 창피하긴 한데요. 저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결혼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늘 저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인데, 그냥 말뿐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제가 한두 살도 아닌 무려 6살이나 누나인데, 남편은 늘 저를 아이 다루듯 자기가 먼저 나서서 저에게 뭐라도 해주려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고 꼭 아이는 낳고 싶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했을 당시 나이가 37이었고, 산전 검사를 했을 때 자연 임신 확률이 다른 여자들에 비해 너무 없다고 해서 바로 시험관 시술에 도전했어요. 어떡하든 쌍둥이여도 좋으니 아이만 갖게 해달라고 종교도 없는데 늘 빌고 또 빌었죠. 게다가 남편은 시댁에서 차남이었는데 형이 장가를 못 가서 손이 귀한 집이었어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고리타분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장남, 장손, 아들 이런 면에서는 자기 고집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남인 아주버님이 장가를 못 갔으니 저더러 장손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을 주셨는데, 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제 나이가 많아서 애를 많이 먹었죠. 저희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단식 투쟁까지 하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렇게 늙은 여자랑은 결혼 못 시킨다. 제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거니? 뭐? 나이가 37? 내일 모레 40이야.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저런 늙은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 말 조심해. 늙었다니. 그럼 엄마는 뭐 50 넘었으니까 놓친 애야? 뭐 이 시끼야? 거봐. 엄마도 그렇게 바로 성깔 부리면서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는 함부로 해. 그리고 나도 이제 31야. 엄마가 허락 안 해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내가 반대해도 귀엽고 늙은, 아니 나이 많은 새랑 결혼을 하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허락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엄마 선택인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은이랑 결혼할 거야. 이미 아버지도 허락하셨어. 그럼 제가 애 놓으면 우리 집 때는 누가 있니? 나 참, 우리 엄마 또 깝깝한 소리 하네. 그놈의 대를 꼭 이어야 해? 정 그렇게 대가 중요하면 장남인 형 있잖아. 어차피 나는 차남인데. 그래도 네 형은, 형 여자 되게 좋아해. 어쩌면 형이 엄마 소원 풀어줄지도 몰라. 뭐야 이놈아? 남편은 제가 따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뭐 말이 허락이지 그냥 말릴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며느리로 보신 건데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댁이 아주 잘 사는 건 또 아니고, 저도 나이가 있는 만큼 남편보다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해서 시댁에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것도 허락은 허락이라고 좋다고 남편과 결혼을 했죠. 저도 남편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이만큼은 꼭 낳아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손 걱정하는 시어머니한테도 보란듯이 아이를 낳아 애 못 낳을까봐 걱정하시던 그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는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에겐 엄마가 될 기회를 주지 않으시더군요. 제 배에는 주사 자국과 멍이 가득했는데 한 번도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엔 그 일이 저에겐 큰 스트레스이자 우울증을 유발하는 일이 되었는데 그게 있잖아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걸 반복하다 보니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보다 남편이 더 힘들어했고 자기는 아이 없어도 괜찮으니 이제 그만하자며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저를 붙잡고 울었는데 그때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누군가는 원래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있다가 자연 임신되는 경우도 많대 라며 언제든지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어떡하든 낳기만 하면 당신이 대신 키워주겠노라. 저에게 임신 잘 되는 보약 같은 것도 해주시면서 압박해 오셨는데 그러니 남편이 더 이상 아이 갖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죠. 아니 애도 안 낳을 거면 뭐하러 시집을 왔어? 모름지기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 자손을 낳아야 하는 법이야. 어머니,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아서.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하니? 그러게, 내가 넌 아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바득바득 우겨서 내 아들 데려가더니 이젠 안 된다고 배째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 노력 진짜 많이 했어. 그건 엄마도 알잖아. 그럼 인간적으로 엄마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배 본 적 있어? 이참에 한번 보여줄까? 엄마는 절대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아이 갖겠다는 그 마음으로 5년이나 했어. 나는 진짜 그 생각만 하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 내가 애 낳으라고 이 사람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 됐어. 우리는 이미 결정했고 엄마가 포기 안 되면 우리 이제 보지 말고 살아. 뭐야? 이놈의 새끼는 꼭 안 될 것 같으면 협박을 해. 너 그딴 거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긴 난 아준 엄마한테 배웠지.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이어서 뭐 할 건데? 우리 집이 무슨 가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족이야? 뭐야? 나는 말했어. 그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임신 어쩌고 해 어쩌고 하지 마. 그거 하면 우리 부모 자식 영 끊어지는 거고 이사가고 핸드폰 번호도 싹 다 바꿀 거야. 자기야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자기는 뭐 우리 엄마한테 죄졌어? 나는 자기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듯 남편은 늘 제 편이자 저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무서운 시어머니도 그런 자기 아들을 어쩌지는 못했어요. 사실 제가 남편에게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유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목소리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여장부가 저였는데 그런 저라도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는 보호받고 싶었어요. 아니, 보호를 받아보니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받는 느낌이 든달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쭉 이렇게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제가 연상이라는 것도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 부부가 임신을 포기하자 거짓말처럼 1년 뒤에 아주버님이 혼전 임신으로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아유 이게 무슨 경사야. 세상에나. 나는 이런 날이 올 줄도 모르고 그동안에 애간장을 태웠다. 고맙다. 그래. 역시 장수는 장남이 낳아야지. 그래야 족보도 꼬이지 않고 나중에 죽어서도 조상님 뵐 낯이 있지. 엄마 그렇게 좋아? 나는 솔직히 애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그런데. 그렇게 뭐가 그래.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려. 처자식이 생겼는데 이제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아가 고맙다. 네가 내 며느리 되기도 전에 이렇게 장한 일을 해주니 너야말로 우리 집 맏며느리지. 누구랑 다르게 맏며느리짜리는 따로 있는 거지? 시어머니는 저 말을 하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셨어요. 네, 저 들으라고 일부러 하시는 말씀이셨죠. 하지만 예비 형님이 임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집안 자손이 태어나는 거니 제가 좀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 살짝 부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대신 시조카가 태어나면 작은 엄마로서 용돈 주고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 전에도 파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싸우더니 결혼 생활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형님은 만삭에 배가 불러 예민하기만 한데 아주버님은 그때도 총각 행세를 하며 다른 여자들이랑 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결혼 후에는 또 걸핏하면 이혼 얘기가 나더랐고 시댁만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렸는데 형님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아들을 낳자 시댁은 잔치가 벌어졌어요. 정작 부모인 아주버님과 형님은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리는데 저희 시어머니만 갓난아기를 안고 좋아 죽더라고요. 그런데 시조카가 도를 넘기자 형님은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 서류만 남겨주고 집을 나갔고 그때 시어머니에게 자기 애를 맡긴 뒤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누가 지 아니면 여자가 없을까봐? 그래, 이혼해. 쥐뿔도 없는 주제에. 지가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를 서방이라고 두고 살 거야? 지복을 지가 차는 거지. 라며 당당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제야 시어머니는 중간에서 발만 동동거리셨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양육비 주고 시조카를 보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질색팔색을 하며 자기 장손을 누굴 주냐며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너는 네 애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애를 보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아니 어머니, 아주버님이 애를 키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키우셔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애기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야 그렇지만 한두 번 보는 거랑 아이 키우는 건 다른 문제지 않아요? 아마 지금쯤 형님도 하준이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앤데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니까 좋게 얘기해서 하준이는 보내고 아주버님한테 따끔하게 혼내서 제대로 양육비나 끊기지 않게 보내라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낫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두 분이 이혼을 했다고 해도 어머님이 장손 얼굴은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꼭 그 방법밖에는 없겠냐? 나는 내 새끼 주기 싫은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 마냥 시조카를 형님에게 보내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정 그렇게 하준이를 못 보내시겠다면 어머님이 키우시면 되죠. 저는 어머니 힘들까봐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생각 좀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사실 저는 눈치상 어머님이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도 못 낳는데 시조카라도 데려다 키우겠다는 말을 내심 듣고 싶은 모양이셨는데 차마 그 말을 대놓고 말씀은 못 하셨어요. 아마도 그건 제가 아닌 당신 아들 눈치가 보여서였겠죠. 시조카를 데려다 키우라고 하면 이번엔 정말로 천륜이 끊길까봐 몸을 사리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걸 알기에 저도 일부러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아이는 죄가 없으니 구제불능 아빠인 아주버님보다는 형님이 데려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 20대인 형님도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는데요. 제가 한번 형님에게 전화를 했다가 이런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동서, 지금 나더러 애 데려가라고 전화한 거야? 나 참 웃긴다. 동서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아니 형님, 아이 생각을 하셔야죠. 아주버님이 아빠 노릇을 할 사람도 아닌데. 그래, 그래도 할머니 있잖아. 우리 하준이라고 하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왜? 동서는 우리 하준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어서 그래?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아니고 형님이 어쩌다 한번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기엔 무리가 있죠. 그리고 하준이가 크면 더 엄마를 찾지 않을까요? 형님은 하준이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자식인데. 웃겨 정말. 동서, 내가 애를 두고 나왔다는 건 애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나 하준이 생겨서 발목 잡혀서 이 나이에 이혼녀 됐고 이제 뭐 하준이 데려다 싱글맘 되라고?
너라면 하겠냐? 하기사, 늙어서 애도 못 낳는 너라면 하준이 데려가 키우든가. 참고로 저랑 형님은 10살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서열상 윗사람이라고 10살이나 많은 저에게 반말을 찍찍하던 형님이었는데요. 그날은 늙어서 애도 못 낳고 너라는 말까지 들으니 저도 이성의 끈이 떨어져 나갔어요. 어차피 이혼한 마당이면 이젠 형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육두문자를 오랜만에 날려버렸죠.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서 욕이라면 어디 가서 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차마 적을 수 없는 그런 격한 말들을 숨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날렸는데 형님이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핸드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통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마지막이다 싶어 10살 많은 언니로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덕담을 해줬는데요. 내가 착각을 해도 아주 심하게 착각했지. 나는 그래도 네가 우리 아주버님보다는 나은 인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네. 너는 부모 자격도 없는 존재야. 그럼 네가 무슨 애를 키우냐? 너는 너나 키워. 너 계속 그렇게 살잖아? 네 인생 종치는 거야. 내 말 안 믿기지? 그래, 믿지 마. 근데 너는 뭐 평생 20대고 평생 젊겠니? 웃기지 말라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아주버님이 더한 쓰레기라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찐 개찐이다. 누가 누굴 탓하니? 똑같은 것들이 만나서 똑같이 싸우고 비난하다 쪽난걸.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찮게 늙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 속이 참 시원하더군요. 그 후엔 뭐 정신을 차린 형님이 뒤늦게 고성이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할 말 끝났으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득달같이 전화가 다시 울렸고 제가 바보도 아닌데 그 전화를 받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잠시 뒤 이젠 2번 다시 형님과 통화할 일 없을 것 같아서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는데요. 그날 밤 2다리 쭉 뻗고 꿀잠을 잤어요. 시댁 집안에 큰일이 벌어진 것은 맞지만 굳이 따지면 제 일은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이 나빴을까요? 결국 어린아이 육아에 두 손 두 발을 든 시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서는 저더러 키우라고 하셨는데요. 어찌나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던지 설마 하긴 했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더러 하준이를 키우라고요? 그래, 너 어차피 애 갖고 싶어 했잖아. 이참에 그냥 니네 호적에 올려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애도 아닌데 어떻게 호적에 올려요? 네 애는 아니어도 우리 집 장소는 맞잖아. 우리 핏줄인데 네가 왜 못 키우니? 우리 귀한 장손 잘해줘라. 얼마나 불쌍하냐? 아무리 그래도 이건 그럴 수 없어요. 아마 그이도 절대 싫다고 할 거고요. 그래, 나도 그게 무서워서 여태 말을 못했는데 그냥 네가 그러고 싶다고 해. 그 자식이 내 말은 개똥같이 들어도 네 말이면 꿈뻑 죽잖아. 싫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럴 수는 없어요. 아주버님 계시잖아요. 이 일은 전적으로 아주버님이 책임지실 일이죠. 걔는 아빠잖아. 아빠가 뭐 애를 키울 수 있어? 애는 여자가 키워야 잘 크는 거야. 네가 네 애다 생각하고 잘 좀 키워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수밖에는 좋은 방법이 없다. 시어머니는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렸다고 저더러 제 생각인 양 시조카를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제가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죠. 아무리 아이가 갖고 싶었다고 해도 시조카는 시조카일 뿐 제 자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시조카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작은 엄마로서 시조카를 예뻐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생각인데 필요하면 경제적인 도움도 줄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물건처럼 떠넘겨져서 제가 키우는 일은 절대 하기 싫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죠. 그러자 남편이 벼락같이 화를 내며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은 자기 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형이 형 노릇을 한 적이 없고 왜 형이 저지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하냐며 그 길로 시댁에 쳐들어가 남편이 그야말로 집구석을 뒤집어 놓고 왔어요. 참고로 저희 집이랑 시댁은 차로 40, 50분 거리였는데 어찌나 금방 왔는지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를 내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엄마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그리고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말고. 저는 돌아올 여파가 좀 두렵긴 했지만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 말처럼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니 전화로 제 전화는 마비가 되었는데 그냥 무음을 해놓고 받지 않았죠.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받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도 몰라주는 제가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 역시 당신 마음만 중요할 뿐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으셨고 그러게 괜히 욕심 부릴 게 아니라 시조카를 애 엄마한테 보낼 방법을 찾던 애 아빠인 아주버님한테 책임을 지게 하셨어야죠. 왜 그 부담을 저희 부부와 나누시라고 하시는 건지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자기 화를 못 이기신 건지 애를 안고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모른 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시어머니는 뿔이 단단히 난 얼굴로 저에게 따라오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회사 앞에서 난동을 부리실 줄 알았는데 다행이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따라오라는 대로 한 카페에 들어갔고 시조카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아까부터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달랠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결국 카페 직원이 아이를 조용히 시켜주지 못하시면 나가라고까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달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그러길 바랬다는 듯 가방에서 애기 물병 같은 걸 꺼내셨어요. 그리고 시조카는 그 물병을 연신 빨고 먹더니 이내 진정이 된 듯 제 품에서 잠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작은 엄마도 엄마라고 애가 금방 잠이 드네. 너는 어쩜 애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소리까지 내 아들한테 해서 사람 망신을 주냐? 내가 그날 네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애 당장 애 엄마한테 보내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게 저도 그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보내기 싫다고 하셨고 그럼 어머님이라도 잘 키우시면 되는데 왜 그걸 저한테 떠넘기세요? 떠넘기다니. 집안에 일이 생겼는데 같이 좀 하자는 건데 뭐가 나빠. 어찌됐든 우리 집안 핏줄이고 귀한 장남인데 너랑 내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겠니? 일단 시험 삼아 딱 1년만 네가 키워봐. 그때 돼서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누가 아니? 네가 먼저 네 아들 삼고 싶다고 호적에 올리겠다고 할지. 네? 그럴 일은 절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경험해 보라고. 지금 보니까 잘하네. 아무리 억지 부리셔도 소용없어요. 저 근무 시간이라 들어가 봐야 하니까 하준이 데리고 가세요. 왜? 너 네 남편한테 또 쪼르르 일러 바치려고 그러냐? 나는 처음부터 네가 싫었다. 나이도 많아 애도 못 가져. 그렇다고 며느리 노릇을 잘해. 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내가 너를 참고 봐주지. 왜? 네 남편이 늙은 너를 싸고 도니까 내가 우습냐? 사실 네가 문제야.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마가 꼈다고. 우리 큰애가 이혼하고 저러고 있는 것도 너 때문이야.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이젠 하다하다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부부도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려요? 어머어머, 저는 동그랗게 뜨고 덤비는 것 좀 봐. 누가 그렇대? 죄책감을 좀 가지라는 말이야. 막말로 네가 먼저 장손을 낳았어봐라. 그럼 이렇게 내가 얘를 어디 못 보내서 이러고 있겠니? 그럼 나도 미련 없었어. 저는 이젠 정말이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도 노력 많이 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더러 뭘 어쩌라고요? 저도 이 집안에서 나가드리면 되는 걸까요? 어머니 저 싫다고 저희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저한테 해주신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억짓을 해요? 저도 억울해서 그렇죠. 저 정말이지 이젠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얘는 말을 해도 나는 그냥 네가 책임감을 좀 가져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너는 우리 하준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얘 미래를 생각해봐. 그 미래를 왜 제가 생각해요? 하준이 미래는 하준이 엄마 아빠가 생각해야죠. 저게 정말 끝까지. 야, 너 끝까지 이럴 거야? 그럼 나더러 계속 힘들게 애를 보라고? 나는 못해.
손목이며 허리며 정상인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밤에 잠도 못 잔다니까? 너 그러다 시어머니 상 치른다고. 그러니까요. 왜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냐고요. 장본인인 아주머니에게 하세요. 저는 정말 답답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색하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품에 안겨있던 시조카도 시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어찌나 온몸으로 거부를 하시던지 황당했죠. 하지만 힘이라면 제가 더 세지 않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시어머니 품에 시조카를 안겨드리고 저는 카페에서 나왔는데 제 뒤에서 시조카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시조카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조카를 맡아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그 말까지 전달하면 남편이 정말로 천륜을 끊어버릴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한테 평생 원망을 받고 살고 싶진 않았죠. 그런데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혀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랍니다.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냉정해요? 애기 갖고 싶다고 그 난리를 피우더니 왜 우리 하준이가 싫은 건데요? 내가 준다고요. 아주버님,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좋을 말로 할 때 전화 끊으시죠. 그리고 주긴 뭘 줘요?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빠가 돼서 진짜 왜 그렇게 무책임해요? 아니, 1년 정도는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질색팔색하면서 싫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재수 씨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뭐래. 잘하긴 뭘 잘해요. 진짜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요. 맨날 술이나 처먹고 여자나 만나지 말고. 만날 거면 제대로 된 여자를 좀 만나든가.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내가 꼬박꼬박 존칭해주니까 아주 만만하네. 내가 윗사람이야. 어디서 아주버님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술을 처먹어? 야, 그러는 너는 애도 못 낳잖아. 그게 여자냐? 이참에 그냥 애 낳았다고 치면 되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뭐? 너 말 다 했냐? 어라? 지금 너라고 했냐? 그래. 너 니네 집 앞에서 똑바로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저는 그날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고를 낼까 무서워 운전을 하지 않고 택시를 잡아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어요. 이 문제만큼은 제 손으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댁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주버님이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대로 돌진해서 아주버님 주요 부위를 발로 까버렸어요. 그러자 손에 든 소주병을 떨어뜨리고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는데 생각보다 덜 아팠는지 주둥이로 제 욕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을 주워 안에 소주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완전히 엎어지지 않았기에 반 이상 남아있어 그대로 벌컥벌컥 원샷으로 소주를 마셔버렸어요. 제가 술도 어디 가서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자 그런 제 모습에 아주버님은 당황한 눈치였고 저는 소주를 다 마신 뒤 그대로 아주버님 멱살을 잡았는데 재수씨 왜 그러세요? 말로 해요 말로 라며 아주버님이 아까와는 다르게 아주 공손하게 존대를 하더군요. 왜? 아까처럼 씨부려 보지? 내가 얌전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였나 봐. 그치?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알아요 누나신 거. 그래 아는데 왜 그랬을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고 살아야지. 나이가 몇 개야. 하준이 문제도 그래.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네 새끼 저렇게 두고 너는 놀고 싶니? 머리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욕구가 모든 걸 지배하냐? 요즘은 반려동물도 지능이 높아서 교육이 가능한데 너는 그 수준도 안 되나 봐. 저기 자꾸 이러시면 왜? 니네 엄마 부르게? 불러. 어차피 나도 술 마셔서 내일이면 오늘 일 기억 못할 거거든. 아니 뭘 얼마나 드셨다고. 양이 중요해? 아니죠. 근데 누나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싫어. 네가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 처먹잖아.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너 인생 곧다구로 살지 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빌붙어서 애까지 보게 하냐? 정신 차리라고. 속도 위반할 때는 니네 엄마 허락 안 받았잖아. 그걸 누가 허락받고. 그치? 허락 안 받았지?
그럼 책임도 네가 져. 지금부터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지는 건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최대한 빨리 네 월급에서 시터 임원님 구해. 그리고 너는 용돈 받아 쓰고 나머지는 니네 엄마한테 갖다 줘라. 아니 왜 시터 임원을 제 돈으로 구해요? 아쉬운 사람이 구하는 거지. 아쉬운 사람이 누군데? 네가 애 아빠 아니야? 아, 지금 네가 거길 덜 맞았구나. 오늘 아주 생식기능 상실해 볼래? 너 어차피 필요 없잖아. 딱 돼. 이번에는 진짜 별보게 만들어줄게. 아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만큼은 똑똑히 들어. 지금 이 순간부터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 내 귀에 들리잖아? 그날이 너 고자 되는 날이야. 어차피 네 아들은 하준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 어차피 너는 책임도 못 지는 찌질한 인간이잖아. 여자들은 그런 네가 도대체 왜 좋다니? 너 아랫돈이 간수나 잘해. 언제 쓸모 없어질지 모르니까. 지가 무슨 병강세야? 뭐야? 저는 아주버님께 인생도 아랫도리도 똑바로 하라고 주요 부위를 향해 또다시 발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가격하진 않았고 겁만 살짝 줬는데요. 얼마나 쫄았는지 아주버님은 무슨 오리궁뎅이 마냥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며 온몸을 움츠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사진이나 하나 찍어두고 싶었는데 뭐 보고 싶은 몰골이라고 저걸 간직하나 싶어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저는 유유히 걸어서 큰 길에서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다음날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쳐서 또 시끄럽게 만들면 또다시 찾아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겁을 제대로 집어먹었는지 시어머니에게 따로 연락은 없었고 꽤 오랫동안 조용했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살짝 이상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먼저 연락해서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며 제 원래대로의 일상을 살았는데요. 남편한테도 그날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 근처에 친구가 와서 간단히 소주를 마시고 들어왔다고만 했는데 저희 남편은 제 말이면 그런 줄 아는 사람이라 그걸로 끝이었죠. 그렇게 보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저에게 밥을 사겠다며 먹고 싶은 음식이나 가고 싶은 가게를 알아놓으라고 하시더군요. 목소리가 꽤나 신이 나 계셨는데 저는 반대로 시어머니가 신나 하시니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이번에도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시조카는 없이 혼자 오셨더군요. 어찌나 꾸미고 오셨는지 딱 보니 미용실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제가 바로 여쭤봤죠. 좋은 일? 있지. 그리고 너한테 고마워서. 저한테요? 뭘요? 너 우리 상우한테 뭐라고 했니? 애가 아주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 술도 끊고 갑자기 나한테 베이비시터를 구하라고 하더라? 아, 그래요? 그래서 네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러냐고 했더니 글쎄 네가 조언을 했다며? 애 아빠가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서 고생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월급 통장 관리도 나한테 하라고 하는데 지는 용돈 받겠대? 세상에나. 내가 살다 이런 날을 다 맞이한다. 40년 가까이 내 아들이 그런 적이 없었어. 잘 됐네요. 이젠 정말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그래, 다 네 덕이야. 하긴 내가 억지 부린 거 인정해. 근데 어쩌겠어. 아들들은 전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나만 죽어나게 생겼고. 네 시아버지는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애 엄마한테 주고 오라고 하는데 애가 무슨 물건이니? 그리고 잘 키울 애였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았다. 그건 그래요. 저도 사실 연락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랑 도찐 개찐. 죄송해요. 그냥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려서. 이제부터는 마음껏 해라. 도찐 개찐 맞지? 네가 나이가 많아서 싫었는데 이럴 때는 참 의지가 되는 것 같아. 아주 재수씨 무서워서 군대에서도 못 차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산다? 그럴 이유가 있다니?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 이유요?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근데 이건 아주버님 프라이버시라서. 그래? 또 그런 거야? 그럼 됐다.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지금 해방됐다는 게 중요하지. 오늘 마음껏 먹어라. 내가 쏘는 거니까. 근데 아주버님 돈을 이렇게 막 쏘시면 제가 좀 그런데. 뭐가 그래? 그냥 먹어. 그리고 이거 받아라.
저는 시어머니가 주는 수상한 봉투를 더듬더듬 손을 뻗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는데요. 저는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토끼 눈이 되어버렸죠. 어머니, 네가 전에 그랬잖아. 나더러 해준 거 하나도 없지 않냐고. 사실 나도 그 말 듣는데 좀 미안하긴 했다. 그래도 그렇지 저는 이 돈 못 받아요. 받아. 그때 못 해준 돈의 일부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은 여윳돈 그것밖에 없어서 1,000만 원 넣었는데 나 좀 있으면 갯돈 타거든? 그것 하면 또 줄게. 아니에요. 왜 갑자기. 나도 나이 먹어서 너한테 유세 좀 떨려고 한다.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잘해줄게. 네 시아버지가 그러더라. 장손이 귀한 만큼 며느리도 귀한 거라고. 못 살겠다고 애도 버리고 나가는 며느리도 있는데 너는 5년이나 아이 가져보겠다고 그 노력을 하고 내가 괴롭히는데도 이렇게 우리 옆에 있잖아.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양심에 많이 찔렸어. 그 말이 다 맞잖아. 어머니, 그러니까 오늘 맛있게 먹고 우리 그동안 쌓였던 거 조금씩 풀자. 그러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네 덕을 보게 될 줄이야. 역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나 봐. 시어머니는 이번 일로 느끼신 게 많다며 갑자기 천사표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1,000만 원이 끝이 아니니 앞으로 더 기대하라고 하셨고 저는 됐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상당수 많이 닮은 것 같았는데 사실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러는 게 자연의 법칙이긴 하죠. 그래서 그날 저는 양심껏 소고기 조금만 먹었는데 그 맛이 참 달고 고소했어요. 한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일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조금씩 친해지며 고부 사이를 좁혀가고 있는데요. 가끔 둘이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그 집 남자들 뒷담화하면서 날로 날로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 조금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저에게 바로 이르시기로 했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가 무섭긴 한지 정신이 바짝 들어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요. 아직 뭐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진 아주버님도 사랑구실을 제법 파며 지내는 중입니다. 저는 언제라도 아주버님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낌새를 보이면 또다시 달려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 운동도 다시 시작했죠. 저희 남편이 평소에도 저더러 운동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로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 죽는 거 있죠. 자기영 적으려고 단련하는 줄도 모르고요. 그러고 보면 저희 남편도 참 순진한데 아무튼 아주버님 문제로 시끄러웠던 집이 다시 잠잠해져서 요즘은 집안도 남편 속도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걸 느낄 때마다 세상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아주버님을 따로 만나 손을 좀 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체력도 크고 키도 180이 넘어서 상대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성의 끈이 떨어졌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고 사실 피지컬만 그럴 뿐 속에는 쫄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걸 안 이상 저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집안의 평화는 제가 지키려고요. 물론 남편한테는 언제까지나 비밀로 할 작정인데 저는 호호 할머니가 되어서도 남편한테만큼은 보호받는 연약한 여자이고 싶거든요. 제가 좀 주책인가요? 주책이어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사람마다 다 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편과 더 잘 살기 위해 많이 노력할 생각인데요. 남편이 항상 제 편이 되어줬던 것처럼 저도 늘 남편 편이 되어주려 합니다. 세상에서 진짜 내 편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비록 저희 부부를 닮은 아이는 없지만 저희 부부끼리 항상 챙겨주고 지켜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작은엄마 작은아빠로서 시조카에게 사랑도 많이 주며 못 이룬 부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제가 시어머니랑 싸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시조카에 대한 제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시조카를 싫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하기에 조금 강수를 많이 둔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덕에 평생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살던 한 인간을 새 삶을 살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인간이 또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늘 예의주시할 생각인데요.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 놨으니 아주버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미운하고 우나 저희 시조카의 아빠이고 저희 가족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덜 자란 어른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어른들도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